안녕하세요. 아마존 차원 강사 서주영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과 이어서 2023년 변경되는 아마존의 FBA 수수료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새로 신설되는 것까지 알려드렸고요. 장기 보관 수수료부터는 이번 시간에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는데요. 이제 장기 보관 수수료라는 말을 하지 아니하고요. 말도 바꿨어요. 오래된 재고 추가 요금이다. 이렇게 말을 바꿨는데 저희는 입에 붙은 게 장기 보관 수수료잖아요. 그냥 그걸로 이야기를 할게요. 얘 역시도 4월 15일부터 변경을 하는데요. 예전과 달리 조금 더 세분화를 시켰습니다. 271일부터 365일 동안 보관된 재고에 대해 그 요금 구간을 조금 더 세분화했고요. 특징을 보시면 그 다음에 181일부터 270일간 사이에 보관되는 그 상품들도 역시 금액을 달리 해서 요금 등급을 새롭게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돈독이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년이 넘는 것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지금처럼 변함없이 똑같이 냅니다. 지금은 어떠냐면 지금은 매월 15일에 월별 보관 수수료를 내다가 6개월 지나서 7개월 이렇게 되면은 1.5달러씩 이렇게 나가고 1년이 지나가면 6.90달러 혹은 상품당 0.15달러 중에 더 큰 금액으로 지불을 했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내년 4월 15일이 되면 181일에서 210일까지는 0.5달러 211일부터 240일까지는 1달러 241일부터 270일까지는 1.5달러 그리고 271일부터 300일까지는 3.80달러 301일에서 330일까지는 4달러 331일에서 365일까지는 4.20달러입니다. 무려 무려 이전에 365일까지는 1.5달러였었어요. 세제곱피트당. 그런데 이제는 1년까지 가면 무려 4.20달러를 낸다라는 겁니다. 다만 여기에는 의류나 신발이나 가방, 주얼리, 시계 카테고리 이런 애들은 여기에 해당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특히 의류나 신발 같은 경우는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반품 수수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반품 처리 수수료는 오로지 의류하고 신발에만 적용이 되는 애들인데 얘가 또 매우 세거든요. 그래서 이것까지는 적용을 안 시키는 것 같아요. 그럼 그거에 이어서 연결을 시켜가지고 의류랑 신발들에게 물리는 반품 처리 수수료는 또 어떻게 변하는가 한번 볼까요? 얘도 역시 내년 1월 17일부터 변하는데요. 대형 표준만 좀 볼게요. 대형 표준 역시 4온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뭐든지 6온스에서 시작하던 걸 4온스로 내렸고 다 4온스 단위로 끊었다라고. 그래서 8온스에서 12온스 요 정도 판매 혹은 12온스에서 16온스 정도 판매하시는 분들은 2.53달러나 2.61달러를 고객들이 반품을 하게 되면 이 금액을 추가로 또 내야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자세한 표는 꼭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 글로벌셀러 유니버시티 글셀류 거기로 꼭 들어오셔서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거를 말씀을 드릴 거냐면 폐기 수수료 있잖아요. 그 폐기 수수료는 어떻게 되는가 볼게요. 처분 수수료랑 폐기 수수료는 항상 같이 가잖아요. 내가 이거 보고서 아주 또 기함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지금 현재 시행이 되고 있는 0.52달러, 0.75달러, 1.14달러 이것도 표준 크기일 때 이것도 엄청나게 갑자기 확 튀어서 올린 거였거든요. 그런데 내년 1월 17일부터는 또 어떻게 되냐면 0.5파운드 미만의 상품일 경우 지금 현재 0.52달러예요. 처분이나 폐기 한 번씩 할 때마다. 근데 그거를 내년이 되면 0.97달러를 받겠답니다. 1달러예요. 그리고 0.5파운드를 넘겨서 1파운드 사이는 지금 현재 0.75달러 받던 거를 내년에는 1.46달러를 받는데요. 또 1파운드 넘겨서 2파운드 사이는 지금 현재는 1.14달러거든요. 그거를 내년에는 2.20달러로 올린답니다. 이게 거의 뭐 배로 올리는 거죠. 이렇게 거의 2배 가까운 수치로 올려버리는 게 폐기하거나 처분할 때 들어가는 수수료입니다. 여러분 폐기와 처분의 차이는 아시죠? 처분은 나에게로 돌려주세요 라고 하는 거고 폐기는 아마존 너네가 알아서 폐기하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웃긴 게요. 청산 수수료는 오르지 않아요. 좋죠? 이거 뭐겠어요, 여러분들? 아마존이 자꾸 청산을 하라는 그런 쪽으로 모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거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를 그대로 운영을 내년에도 그대로 합니다.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가 더 남아 있습니다. 스몰앤라이트 여기에 해당하는 상품의 수수료도 변경이 있어요. 그런데 스몰앤라이트의 경우는 제가 따로 별도로 영상 하나를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고 또 뉴 셀렉션 같은 경우
경우도 별도로 제가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언급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정도로 수수료가 2023년에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 영상 시작하면서부터 화를 팍 냈잖아요. 그 이유를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실까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는 2023년 아마존 셀러들의 성공 요소 중에는 마케팅을 잘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재고 관리를 어떻게 잘하는가, 이것도 성공 셀러의 요소에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내가 판매를 잘하면 되죠. 이렇게 생각하면 문제가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판매라는 게 늘상 그렇게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시기에 따라서 굉장히 잘 나갔다가 어느 날 갑자기 확 안 나갔다가 정말 난리를 치는데 따라갈 수가 없는데, 이 재고를 얼마나 잘 예측하고 그거에 맞춰서 판매를 하시는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미국 내에 3PL사를 연계를 해서 그 창고들을 이용을 해서 거기다가 물건을 배송비 절감을 위해서 많이 갖다 놓고 거기에 보관료가 훨씬 싸니까 거기에서 아마존 창고에 물건이 떨어지려고 할 때마다 조금씩 바로바로 급하게 빨리빨리 집어넣으시는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해보시거나, 아니면 특송을 이용을 하셔서, 특송은 되게 빨리빨리 들어가잖아요. 특송으로 재고 관리를 좀 하시거나, 이런 경우는 좀 객단가가 높으면 더 좋겠죠. 이렇게 좀 다변화를 시키셔서 여러분들이 재고 관리를 하시면 좋겠고요. 혹시 미국에 있는 3PL사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소개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락을 주세요. 저희 프라임 서비스로 신청을 해주십시오. 거기 설문지에 3PL이라고 있습니다. 그거를 선택을 하시고 나면 저희가 연결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마존 정말 힘듭니다. 그죠? 누가 누워서 떡 먹는 것처럼 말한다면 그거는 거짓말이죠. 그렇지만 그만큼 힘들어지는에도 불구하고 아마존은 정말 들어갈 만한 가치가 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리셀러로 계속 판매를 하시겠다, 혹은 FBM으로 판매를 하시겠다, 이렇게 하신다면 사실 아마존에서 더 이상 하시지 않는 게 더 나으실지도 모릅니다. 이베이든 쇼피든 라자다든 큐텐이든 라쿠텐이든 더 많은 다양한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들이 있습니다. 아마존에서 하시려고 하시면 아마존이 변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변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계속 리셀러로 계시려고 한다면 다른 곳들을 조금 더 찾아보시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이런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려봅니다. 자, 조금 무거운 내용이었어요. 이해해 주시고요. 다음에 조금 더 밝고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봬요.